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요, 이제 2025년도 끝나가고 하니까 한번 2025년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있었던 한국의 큰 이슈들, 뉴스들을 조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유스님이라는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국의 뉴스나 아니면 세계의 뉴스들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부터 뉴스, 이슈 이런 것들 이야기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까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에피소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코너를 따로 만드는 게 좋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딱 2025년도가 끝나가잖아요.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올해 무슨 뉴스들이 있었는지 쫙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그런 큰 뉴스들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미 알더라도 한번 쭉 들어보면서,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들으면서 한국에는 요즘 이런 흐름이 좀 있구나 이런 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제가 굉장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올해에도 참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그랬죠. 근데 이걸 모두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카테고리별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5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그리고 문화, 그 다음에 건강, 국격, 그리고 보안 이렇게 5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뉴스들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는 경제 카테고리입니다. 올해 알바비가 올랐어요. 네, 아무래도 물건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이거를 물가라고 하죠. 물가는 오르는데 받는 돈이 안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바비는 당연히 매년 오릅니다. 올해만 특별하게 오른 게 아니라요. 원래 알바비는 매년 오르는 게 맞아요. 사실 알바비라고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알바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이만큼 이상은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거예요. 최저라는 건 가장 적다 이거죠. 그리고 임금은 내가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거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무언가 내가 일을 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이만큼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이 최저임금이 올해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정말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200만 원은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알바생들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됐으니까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만큼 알바비,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요즘 참 다들 어렵다 보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렇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알바비를 주는 가게의 사장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바비가 올라가니까 사장님들이 알바비를 주기가 힘들어져서 가게의 문을 닫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닫아버리면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돈이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안 쓰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요즘 서빙해주는 로봇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봇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기계로 이렇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알바비가 늘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할 곳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바비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바비를 안 올릴 수도 없고 물가는 오르는데 알바비를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이야기 우리 여기까지 해보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문화입니다. 이번에 BTS 멤버들이 군대에서 전부 전역을 했죠.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걸 전역이라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꼭 가야 되잖아요. 1년 반 동안 가야 되는데 BTS 멤버들도 이번에 한국 남자들로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번에 BTS가 그 K-팝 아이돌들을 많이 알리는,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물론 대단한 한국 아이돌들도 많고 예전에 뭐 한국을 많이 알렸던 그런 배우나 가수들도 많고 한류 스타들이 참 많죠. 그렇긴 한데 이번에 좀 인기가 많았던 그 K-팝 그룹들, 그런 그룹들이 처음 더 글로벌하게 이렇게 오픈되게 해준 게 BTS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요. 네, 방탄소년단 이 BTS 멤버들이 열심히 해서 이번에 K-팝 무대를 쫙 열어줘서 K-팝 후배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BTS가 군대를 가는 게 너무 아깝다. 1년 반 동안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아깝다. 군대를 그냥 가지 않게 해주고 더 활동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어요. 군대를 가지 않는 거, 그거를 면제라고 하거든요. 군면제라고 합니다. 군면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걸 다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한국 남자들도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한국 남자들도 그 1년 반이 참 아까운 건 맞잖아요. 사실 모두의 시간은 다 똑같이 소중하죠. 근데 이 아이돌들을 군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좀 억울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가야 돼?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TS 멤버들도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로서 괜히 뒤에서 말 안 나오게 당당하게 군대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다 같이 군대를 가기로 했던 거죠. 1년 반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군 생활 하다 보면 또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그냥 다 같이 딱 결심해서 결단을 해서 이번에 갔다 오기를 잘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갔다 오는 게 뭐 깔끔하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군대를 갔던 거고 올해 전역을
하게 된 거죠.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결국에는 이렇게 잘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역을 하게 된 거니까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뭐 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같은 데 조금 나오거나 살짝씩 활동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 봄이 되면 더 많은 활동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좀 체력이 약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서 콘서트나 뭐 그런 곳에는 잘 못 가는 타입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퍼포먼스들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퍼포먼스들 내년부터 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올해의 이슈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디스코드에서 같이 수다 떨자고 이야기를 올렸었거든요. 자주 글을 올려주시는 야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스트레이키즈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차트에서 8번을 연속으로 계속 이어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는 빌보드 차트가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대본을 쓰다가 디스코드에 그 글을 보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와, 진짜 퍼포먼스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대도 그렇고 또 뮤비도 진짜 볼거리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보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런 스트레이키즈나 아니면 또 다른 아이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돌들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카테고리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이 문제라는 이야기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질 거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정말 다행히도 올해 좀 그래도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해요. 올해가 딱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의 소식을 듣거나 해보면 이번에 임신을 했다, 아기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지하철에 탔을 때 이럴 때에도 임산부 배지를 차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뭔가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솔직히 아직 부족하기는 해요. 조금 더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줘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상황들이 좋아져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긴 했어요. 아직 제대로 많이 출산율이 오른 거는 아니라서 노인들이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이란 건 말 그대로 나이가 높다, 연령이 높다는 뜻이죠. 지금 고령 사회가 됐는데 올해 그냥 고령 사회도 아니고 정말 노인들이 많은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딱 올해부터 한국이 초고령 사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국민의 5명 중에 1명은 65살 이상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늙게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저속노화라는 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저속이라는 건 고속의 반대말이죠. 속도가 느리다 이런 말입니다. 속도를 느리게 우리가 늙어가면 좋겠다. 그게 바로 저속 노화 트렌드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슬로우 에이징이죠. 예전에는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늙고 싶지 않다. 늙지 말자. 이게 안티에이징인데 우리 늙지 않을 수 있나요? 늙지 않는 건 말도 안 되죠.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천천히 좀 더 건강하게 늙어가자. 이런 뜻에서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 이런 것들이 많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늙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니까 늙어가지만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느리게 늙어가자. 이런 게 요즘의 저속노화 트렌드인 겁니다. 갑자기 확 늙어버리면 몸이 너무 힘들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늙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늙고 나서도 좀 더 나이가 들고 나서도 우리 하고 싶은 것들 좀 더 하고 즐겁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늙었을 때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막 살고 운동도 안 하고 술도 그냥 막 마시고 건강하게 먹지 않으면 좀 더 빠른 나이에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 건강해서 산책도 나가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가고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건강을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이가 들지 않았을 때에도 몸이 너무 아파서 들어 눕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우리 미리미리 건강해지자. 우리 좀 더 느리게 늙자. 건강하게 늙자. 이런 트렌드가 요즘 확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정의원이라고 하는 의학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을 여셨는데 그분이 확 뜨면서 이 저속노화 트렌드가 떴어요. 사실 이 정의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속노화라는 말을 거의 처음 꺼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저속노화 트렌드가 시작이 된 거죠. 뭐 여러분들 나라에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운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의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유튜브,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미 그런 유튜브 채널, 그런 의사 선생님들 많이 있었는데요. 이 정의원 교수님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뭐가 특별했냐면요. 정의원 교수님은 노년내과라고 하는 노인들을 관리하고 노인들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그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채소 먹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들이죠. 노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빨리 늙고 안 건강하게 늙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느리게 늙으려면 건강하게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두 번 그냥 짧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길게 그런 디테일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약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저도 가끔 뭔가 길을 걷거나 산책하거나 어디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할 때 이런 교수님의 이야기를 팟캐스트처럼 틀어놓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면요. 이게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저거 한번 해볼까?
아, 저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 듣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저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속노화가 정말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저만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달고 짜고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만 먹다 보면 정말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음식점들이 정말 많이 그냥 생겼어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 했고, 그리고 맛있는 걸 팔면 장사가 잘 되니까, 음식들이 잘 팔리니까 그런 음식점들이 정말 많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저속노화가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설탕 대신에 달콤하지만 우리 건강에는 조금 더 좋은 대체당을 쓰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블러드 슈가, 혈당이라고 하죠. 피 안에 있는 그 달콤한 당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근데 설탕 같은 거 말고 좀 더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빵, 밥, 또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죠. 이런 탄수화물들을 건강한 거를 먹어야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탕을 좀 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에 다른 것을 사용해서 달콤하게 만드는 대체당을 넣은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설탕의 양을 줄인 저당 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슈가프리 아니면 저당 이렇게 써진 간식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제 안 만드는 그런 큰 회사는 없을 만큼 점점 이제는 저당, 슈가프리 음식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작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런 저당 간식, 저칼로리 간식 이런 것들만 파는 그런 가게들이 몇 개 주변에 생긴 것 같아요. 좀 산책을 나가거나 아니면 어딘가 제가 이동을 할 때 그런 가게들이 새롭게 생긴 것들을 몇 개 봤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지 않고요. 그냥 그런 저칼로리, 저당 간식들을 파는 사람이 없는 무인 가게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요즘 새로 이제 막 그런 간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이런 간식들이 엄청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꽤 맛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막 2배 이런 식으로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조금 싸다 싶으면 대체당을 별로 안 좋은 걸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달기도 하고 아직은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내후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대체당을 쓰는 아니면 저당으로 만드는 맛있는 간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곳에 가도요, 저당 옵션, 저칼로리 옵션들이 예전보다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하얀 밥, 흰 밥은요, 혈당이 많이 오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흰밥이 아닌 현미밥, 잡곡밥 같은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생기는 곳들도 있습니다. 500원을 추가하면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건강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팟캐스트에서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건강한 옵션들을 만들지 않는 음식점들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건강한 음식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특히 확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키워드, 국격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격이라는 건 국가, 나라의 레벨 같은 겁니다. 한국의 국격이 좀 이번에 오른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큰 게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특히 에이펙이 한국에서 열렸다는 게 의미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에이펙이라는 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거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옆에 사는 21개의 나라, 21개국이라고 말하죠. 이 21개국의 모임입니다. 이 나라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서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이렇게 팔거나 사거나 할 때 거기에 세금을 붙이잖아요. 이거를 관세라고 하는데, 이런 관세를 서로 좀 낮추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이런 일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같이 무슨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장을 어디에다가 어느 나라에다 세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다른 나라에 세우게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그런 공장을 우리나라에 세워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일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펙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에이펙이라는 게 이번에 한국의 경주에서 열렸죠. 경주는 한국 역사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신라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1000년 동안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에는 정말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유적이라는 건 옛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죠. 건물 같은 것도 유적이고, 또 석상, 이런 것들, 돌로 만든 조각을 석상이라고 하죠. 이런 석상이나 또 아니면 무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유적입니다. 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워낙 잘 살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유적이나 유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적은 이렇게 커다란 게 유적이고, 그리고 유물이라고 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줬던 그 커다란 금관, 왕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유물입니다. 이렇게 참 화려한 유물과 그리고 다양한 유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주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직 관광지로서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좀 더 편하게 그런 유물들, 유적들을 잘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너무 유명하면 사람들도 막 북적북적 많고, 그리고 또 이 유적, 유물들을 지키느라 뭐 무슨 울타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펜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게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유적, 유물들이 참 자연과 함께 있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연과 함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에이펙의 무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유적과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된 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이 경주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역사적인 거 공부하러 여행 떠나잖아요. 수학여행이라고 하죠. 이 수학여행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경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고 그만큼 의미 있는 곳이니까 이 경주가 이번에 널리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 카테고리 이야기할 때가 되었네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보안입니다.
이번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이라는 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이에요.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핸드폰에 넣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지갑 잘 안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디지털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핸드폰으로 그냥 다 돈을 내고 다닙니다. 다 결제를 하고 다녀요. 핸드폰에 카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핸드폰이 지갑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 신분증, 주민등록증은 그냥 카드로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도 이걸 들고 다녔어야 됐어요. 항상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병원에 가거나 뭐 아니면 좀 중요한 곳에 시험을 보러 가거나 저처럼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러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를 들고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에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서 이제 진짜 지갑 없이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에 화재가 났잖아요. 불이 났잖아요. 정말 중요한 나라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곳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라이브를 했었는데 이 화재 사건 때문에 한국어 시험을 못 보게 돼서 한국어 시험이 취소가 돼서 다음번에 한국어 시험을 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디스코드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데이터 관리하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건 이 나라의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곳인데, 진짜 중요한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싹 다 이렇게 불이 날 수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쇼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 되는 게 정말 좋은 건가? 이거 진짜 안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올해 하필 정말 크게 두 번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크게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출이라는 건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정보들이 크게 두 번 새어나갔어요. 두 번 유출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뉴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KT라고 하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통신사라는 건 전화가 연결되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죠. 특히 이 KT라는 통신사는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아주 큰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의 전화번호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전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들이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쿠팡의 개인정보들도 유출이 이번에 됐어요. 정말 얼마 전에 유출이 됐습니다. 쿠팡은 정말 유명해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국의 아마존 같이 정말 커다란 온라인 쇼핑몰이죠. 이 쿠팡에서 이번에 크게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 것들도 많이 유출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 이 한국인은 어디에서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산다. 뭐, 이 사람은, 이 시기에는 뭐를 산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가족이다. 이런 것들도 다 유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는 다른데 사는 곳이 같다. 그러면 이 둘은 가족인가 보네. 리나랑 레드는 핸드폰 번호는 다르고 성이 다른데 같은 곳에 사네. 둘이 부부인가 보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 특히 이런 일들이 자꾸 여러 번 일어났죠. 크게 3번이 일어난 거잖아요. 화재가 일어나고 유출이 2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빠른 디지털화 이게 정말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닐 수가 있겠다. 결국에는 좀 아날로그적인 것도 좀 남겨놔야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한번 둘러봤어요. 여기 말한 것 말고도 사실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좀 나쁜 일이나 골치 아픈 일들도 있었고, 또 한국인으로서 약간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고, 안 좋은 뉴스들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또 이렇게 살펴보면 즐거운 일이나 또 좋았던 일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나쁜 일들이 있었던 거를 잘 교육처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잘 그런 부분에서 배워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항상 내년에는 더더욱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보고 싶은지 뭐 이런 이야기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냈어요? 디스코드나 댓글 이런 곳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이야기도 정말 많이 궁금하거든요. 많이 이야기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좋아요나 짧은 댓글 같은 것들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생각이 나신다면 좋아요랑 댓글 꼭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까지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